어떤 책들은 맛보기용이고 어떤 책들은 삼키기용이며 몇몇 책들은 씹고 소화시키기용이다. 즉, 어떤 책들은 일부만 읽으면 되고 어떤 책들은 다 읽되 호기심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몇몇 책들은 완전하고 충실하고 주의 깊게 읽어야 한다. 프랜시스 베이컨의 말입니다. 이 말을 듣고선 마음이 좀 편안해지지 않았나요? 우리가 책을 사거나 빌려오게 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이 있잖아요. 이 말을 통해서 조금 그 강박에서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 8월 1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까지 3일 연휴였는데 잘 쉬고 계신가요? 오늘은 그 월요일 삶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날입니다. 이번 주부터는 돈의 심리학이라고 하는 책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돈의 심리학 중에서 함께 나누고픈 챕터를 함께 해보시죠. 도널드 리드가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한 의사보다 심장 이식 수술을 잘 했다는 이야기는 상상할 수 없다. 최고의 교육을 받은 건축가보다 고층 빌딩을 더 잘 설계했다는 스토리 역시 마찬가지다. 자벽부가 세계 최고의 원자력 엔지니어보다 나은 성과를 냈다는 보도는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절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투자의 세계에서는 그런 것이 가능하다. 즉, 이 투자의 세계에서는 아무리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몇십 년 동안 그 분야의 경험을 쌓았더라도 이제 막 투자를 시작한 신입하고도 같다라는 얘기죠. 조금 더 낫다고 할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관심이 있든 없든 누구나 영향을 받는 두 가지가 있다. 바로 건강과 돈이다. 현대 과학의 발전으로 의료보험업계도 큰 업적을 이루었다. 전 세계적으로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있고 인체의 원리에 대한 생각은 여러 가지 새로운 과학적 발전으로 대체되었다. 그 덕분에 사실상 모든 사람이 다 건강해졌다. 하지만 돈을 다루는 업계, 다시 말해 투자와 개인 금융, 사업 계획 등을 다루는 업계는 이야기가 좀 다르다. 지난 20년간 금융업계는 최고 대학 출신의 가장 똑똑한 사람들을 무더기로 쓸어갔다. 10년 전 금융공학은 프린스턴 대학교 공과대학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전공이었다. 그러나 금융공학이 우리를 더 나은 투자자로 만들어 주었다는 증거가 하나라도 있을까? 나는 보지 못했다. 우리는 그동안 집단적 시행착오를 통해 더 훌륭한 홍보 그리고 유능한 배관공부터 발전된 화학자가 되는 법을 알아냈다. 그러나 시행착오가 우리에게 개인 금융을 개선하는 법을 알려주었을까? 우리는 빚에 덜 허덕이게 되었을까? 만약을 대비해 더 많이 저축하고 있을까? 은퇴를 더 잘 준비하고 있을까? 돈이 행복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고 무엇을 못하는지에 대한 더 현실적인 관심을 갖게 됐을까? 나는 이에 대한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유는 우리가 돈을 물리학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는 반면 심리학과는 비슷하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실제로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다. 이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로 너에게 대단히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여기서 물리학을 지칭하는 것은 규칙과 법칙이 따른다는 의미이고요. 심리학은 감정과 뉘앙스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돈은 사방에 있다. 우리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대부분의 사람을 혼란스럽게 만든다. 돈을 생각하는 방식은 누구나 조금씩 다르다. 또한 리스크나 신뢰, 행복처럼 삶의 다른 많은 영향에도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준다.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설명하는 데는 돈보다 더 강력한 확대 내용을 제공하는 것은 없다. 내가 금융에 관한 글을 쓰기 시작한 2008년 초는 금융위기와 함께 80년 만에 최악의 경기 침체가 막 시작되던 때였다. 이 문제에 관해 10년 이상 글을 쓰면서 나는 돈의 심리학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 글을 쓰기 위해 나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 했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가장 먼저 알게 된 것은 도대체 어떻게 벌어진 일인지 혹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아무도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한다는 사실이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는 말할 것도 없었다. 그럴듯한 설명이 하나 나올 때마다 똑같이 설득력 있는 반박이 나왔다. 공학자들이 다리가 붕괴된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것은 특정 부위에 어느 정도 힘이 가해지면 그 부위가 부러질 거라는 데 일치된 의견이 있기 때문이다. 물리학은 논란을 일으키지 않는다. 법칙을 따르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융은 다르다. 금융은 사람들의 행동을 따른다. 나의 행동이 스스로에게는 합리적으로 보여도 당신에게는 미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금융위기에 관해 공부를 하면 할수록 글을 쓰면 쓸수록 나는 금융위기가 금융이라는 렌즈가 아닌 심리학과 역사의 렌즈를 통해서 볼 때 더 잘 이해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람들이 왜 빚에 허덕이는지 이해하려면 이자율을 공부할 것이 아니라 탐욕과 불안, 낙천주의, 역사를 공부해야 한다. 사람들이 왜 약세장 바닥에서 자산을 팔아버린지 이해하려면 미래의 기대수익 계산법을 공부할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지켜보아야 한다. 나의 투자가 우리의 미래를 위험하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의구심을 갖고 그 고통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다. 나는 볼테르의 다음 말을 좋아한다. 역사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반복되는 것이다. 이는 돈에 대한 우리의 행동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핵심 메시지 세 가지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물리학과 다르다. 금융은 어떤 본질을 갖고 있는가? 물리학은 법칙을 따르지만 금융은 사람들의 심리와 행동을 따르기 때문에 조금 다른 접근이 필요하다. 돈을 다루는 업계와 그의 한계, 최고 인재들이 모이는 금융공학이나 투자업계가 정작 개인의 금융생활을 더 낫게 만들었다는 증거는 찾기 어렵다. 심리와 역사로 보는 투자. 금융위기와 사람들의 투자 행동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자율 계산이 아니라 인간의 탐욕, 불안, 그리고 역사를 공부해야 한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베이컨의 말씀 다시 한번 전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책들은 맛보기용이고 또 어떤 책들은 삼키기용이며 몇몇 책들은 씹고 소화하기용이다. 즉 어떤 책들을 일부만 읽으면 되고 또 어떤 책들은 다 읽되 호기심을 가질 필요가 없으며 몇몇 책들은 완전하고 충실하고 주의 깊게 읽어야 한다. 그러니까 좋은 학벌에 공부 많이 했고 오랜 경험을 가졌더라도 그 사람 말에 휩쓸릴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소신과 결정으로 투자 판단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